사무량심이 뭔지는 알죠?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네 가지 마음을 쓸 때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써라. 육바라밀은 이제 이렇게 여섯 가지 파라미타로 저언덕에, 그러니까 여섯 가지 방법으로 저언덕에, 저세계, 극락세계 또는 해탈의 세계로 가라는 거고, 일상생활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라는 게 무량심, 예,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양이 없는 한량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이 집에서 버티는 시대, 요즘 같이 집에서 버텨야 될 때는 이 개인의 어떤 그 마음의 안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집에서 버티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스스로 정정, 올바른 선정에 들어있는, 올바른 집중이 잘 되는 이런 사람들은 집에 있어도 이렇게 편안하고 기쁨과 환희가 이렇게 넘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노력을 해야지 기쁨과 환희에 넘치는, 자 혼자 있어도 기쁨과 환희에 넘치고 그러는데요. 대체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뭐 이렇게 먹고 살려다 보면 관계를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하지 않고 갑자기 관계가 단절되고 어, 또 들리는 소식은 계속 코로나 얘기고 오늘도 1200명이 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1200명이 넘고 또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소문에 뭐 또 어떤 종교단체 뭐 이런 것에 또 나라가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뭐 그런 것에 그리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데 또 자영업자는 그 사장님만 나와가지고 혼자 손만 빨고 있더라. 이제 손님은 아무도 없고 혼자만 손만 빨고 있더라. 영업하는 사람들은 영업이 하나도 안 된다더라. 뭐 이렇게 집에서 그냥 짜파구리 해 먹는다. 뭐 이런 말. 짜파구리가 뭔지는 다 알죠? 그 기생충의 영화에서 짜파게티하고 스파게티 맞나? 아니 너구리 짜파게티하고 너구리하고 섞어서 먹는 걸 짜파구리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농심이 이제 이렇게 대박이 난대. 그, 그 슈퍼마켓이나 이제 큰 대형마트에 가면 너구리하고 스파게티가 없대. 집에서 짜파구리 해 먹자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지금 뭐 라면이나 끓여 먹고 뭐 이렇게 평상시에 음식을 많이 안 해 먹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일회용품 뭐이식 뭐 이렇게 햇반 많이 사다 놓고 또 이렇게 무슨 사골국 곰탕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보면 일회용품 미역국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비상식량 전시도 아닌데 전시체제처럼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도 그렇지. 가만히 생각하니 집에서 나 혼자 1인 가구가 또 많잖아요.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가 많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나를 이렇게 밤에 이제 혼자 밤새도록 혼자 있으니까 이게 참 이 신세가 좀 처량한 거예요. 이제 우울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걸려서 위험에 빠지는 게 더 힘든 건가? 아니면 나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이러다가 우울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게 더 심각한가? 참 그래도 집에서 버텨야지 뭐. 2주만 열심히 버티면 대한민국 정말 잘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거의 90% 이상이 다 마스크 끼고 다니고요. 어, 어쨌든 손 열심히 씻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퍼지는 사람들은 일주일 전에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했거나 또 이렇게 일주일 전에 그 법회 예배 활동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열심히 한 사람과 그 밀접 접촉자들, 가족들과 그 예배하고 난 사람들의 가족, 그 친구들, 밀접 접촉자가 제일 많은데요.
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때야말로 자기 자신을 성숙시켜야 될 때예요. 음, 뭘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매출이 급감을 하거나 건강이 악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이상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럼 전부 다 고민 덩어리가 되잖아요. 전부 다 무슨 왜 이럴까 뭐 이러면서 이제 밤잠을 못 자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이 괜히 오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 모두 다 가면 보면 네가 네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주제 파악을 좀 해라.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좀 방향이 좀 잘못됐다. 또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거든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지금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고, 지금 난관을 잘못 극복하면 그냥 뭐 이렇게 더 못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이 되겠죠. 이럴 때 우리는 되게 장기간 2주 동안 뭐 길게는 한 달 동안 집에서 버팅겨야 되는 이런 때는 우리는 불제자잖아. 이때야말로 수행을 해야 되는 때다. 지금까지 미뤄놨던 기도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랬던 거 내년에 할까? 뭐 그랬던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순간에 하면 되잖아요. 지금 마땅히 텔레비 재밌는 것도 안 해. 뭐 드라마도 별 재미가 없어. 뭐 텔레비만 켜면 전부 다 이제 공포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텔레비를 쑥 끄고 어, 혼자 앉아 참선을 하는 거죠. 이제 좌선을 해요. 좌선하다 지겨우면 천수경을 독송하고 다란이를 하면 돼. 다란이를 하다 지겨우면 사경을 하면 돼. 이와 같이 때가 들었습니다. 법화경을 쭉 사경을 해. 그래도 또 지겨우면 집안에 방에 이렇게 보면 방이 아무리 작아도요. 방을 뱅뱅뱅뱅뱅 돌면 돼. 걷기 명상을 하라는 거지. 왼쪽 발을 오른쪽 발 걷고 있구나 알아차려가면서 내가 뒤로 가고 있구나. 내가 뭘 먹고 있구나.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들이쉬면서 뭐라 하지? 숨을 들이쉬면서 나 자신을 보고 숨을 내쉬면서 또 나 자신을 보고 그렇게 숨을 들이쉬면서 들이쉬는 나 자신, 내쉬는 나 자신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있게 쭉 관찰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내 마음을 내가 보게 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을 등지고 마음을 마음의 신경을 안 쓰면서 살았어요. 바로 이런 때는 마음의 신경을 써서 마음을 연구하고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그 더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미뤄놨던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인문학 공부, 불교학 공부, 부처님의 말씀을 이번에 그래 틱나탄 불교 책을 한번 쭉 다 읽어볼까? 아 원재 스님 우리 북클럽 했었는데 원재 스님 책도 읽어볼까? 또 어느 스님 법륜 스님 책을 좀 쭉 읽어볼까? 이럴 때 이제 책 몇 권 떼야지 이제 이렇게 한 달 동안 장기 투수할 때는 무문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무문관 가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책도 몇 권 슉 떼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 말고도 이제 이렇게 인문학 공부 말고도 요즘엔 정치 경영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경영자잖아. 일단은 나 자신을 경영을 하죠. 우리 가족을 경영하죠. 그래서 우리 정치 경제, 정치 경영 같은 거는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운영을 해갈까? 또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갈까? 이게 다 정치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제를 공부를 또 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풍요롭게 살아야 되니까 또 미래에도 노후에도 힘들지 않게 살아야 되니까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폭망하기는 그렇고 폭망하기는 한 건 아니지만 폭삭 주저앉고 또 세계 증시도 폭삭 주저앉고 막 이렇게 위기감이 굉장히 크고 막 그래요. 그런 때일수록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죠. 지금 이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할까? 아니면 그대로 둘까? 올리진 않겠지. 올, 금리를 올리지 않겠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걸 발표를 한다 그래요. 어,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싸요. 우리는 1.25%인가 그런데 그 미국은 1.5인가 1.75인가 그러거든요. 예, 미국보다 금리가 싼 적은 근래밖에 없거든요. 작년, 재작년부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가 싸요. 그건 뭘 말하냐면 국채금리를 말하는 건데요. 국채금리가 미국보다 싸면 우리나라에다 이제 자금을 묻어놨던 사람들이 빼가지고 다 미국으로 옮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우리가 더 싸니까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금리가 미국보다 싸가지고 이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더 싸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네. 더 싸게 어쨌든 지금 이제 국가적인 위기니까 금리가 더 싸게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모르겠네요. 그대로 두든지 더 싸게 하든지 하겠죠. 중국에는 며칠 전에 양적 완화를 해서 정부에서 돈을 한 400조 정도 풀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옛날 메르스 때는 박근혜 보살님이 11조 원을 풀었어요. 우리 그때 메르스 사태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억나죠? 그렇게 풀었었어요. 나라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추경 예산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도 오늘도 어,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 얼마만큼의 이제 또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그나마 이제 힘들고 했던 이런 것에서 조그만 희망이라도 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런 이제 탄탄한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도 시험대에 올라와 있고 뭐 언제나 늘 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극히 힘든 위기니까요. 개개인도 이렇게 힘들 때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들게 되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극복을 잘하면 더 탄탄하고 훌륭한 나라가 되겠죠. 우리가 세월호 사태는 사실 큰 일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건 좀 그렇지만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사태를 극복을 잘못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큰 타격이 됐었죠. 그거 하나로 이제 거의 이 박근혜 보살님이 감옥 가게 된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굉장히 큰 것인데 정부에서 잘 극복을 하면 그러면 이제 탄탄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하고 그제 그 이제 증, 주, 이 증권가에 그러니까 이틀 동안 1조 5천억 원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이제 시총이 증발한 거 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어제하고 그제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1조 5천억을 빼갔으니까 그러니까 증시가 폭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자리를 거의 다 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한 30포인트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 1조 5천억 빼갔으면 한 100포인트 정도는 다시 또 팍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때는 이때다 하고 다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제. 난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내 그것만 하고 있나? 뭐 집에서 그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어디 대회 활동을 못하니까 전부 다 앉아가지고 그거 들여다보고 있나? 뭐 혼자 그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대한민국이 가야 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 불교적으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제발 좀 사람들이 명상을 좀 하고 인문학에도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기 자금을 어, 관리를 하려면 펀드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잘 모르면 그냥 안전자산인 은행에다가 그냥 이제 손해만 안 보면 되잖아. 은행은 손해는 끼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그 주식이나 펀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이 공부를 안 하면 그게 위험한 투기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서 좋은 대답 받기가 어려워요. 10번 물어봐서 10개를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받으면 그 중에 제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보면. 그래서 혼자 스스로 경험하고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이 아무나 공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의 유형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두뇌형의 사람이 있고요. 두뇌형의. 그리고 이제 언어형의 사람이 있어요. 말로 이렇게. 그리고 행동형의 사람이 있어요. 행동형이면서 두뇌형이면 훌륭하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 쓰는 거 싫어. 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머리를 좀 쓰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 쓰는 게 싫어. 그냥 몸으로 하는 걸, 몸으로 때우는 게 더 나아. 아니, 우리 젊은 애들, 우리 학생들도 보면 머리 쓰는 걸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머리 쓰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세계의 경제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경제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이 거의 모든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거를 해서 그나마 수익을 내고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냥 삼성을 사세요. 그냥 삼성. 삼성 거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망한 적이 없었잖아. 계속 올라갔잖아. 은행에다 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때로는 그렇게 은행에 이제 이렇게 이자가 너무 싸니까 삼성은 계속 우리나라랑 계속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모를 때는 그냥 제일 유명한 거 해놓으면 돼. 제일 유명한 거. 망하지 않는 그런 걸로. 음, 그래 이제 그 우리나라가 좀 그 사람들이 그 적절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때 금융 지식이 풍부하고 미국도 보면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많이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되고 하는 거잖아요. 보면 금융업, 서비스업이 발달된 데가 미국이잖아요. 서비스업을 통해서 그,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그 넷플릭스나 아니면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비스업이잖아. 서비스업이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작년에 유튜브에서 돈 번 것이 그냥 이렇게 그 이런저런 모든 돈 번 건 발표를 잘 안 하더라고요, 유튜브는. 그냥 순익만 해서 한 20조, 30 몇 조, 40조인가 그 정도 벌었다라고 그래요. 순익만 그냥.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뭐 50조, 60조 정도 벌었겠죠. 우리가 지금 보는 동영상 서비스로 유튜브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제
구글에가 계속 돈을 보면 볼수록 구글이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글을 배부르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대신에 우리는 점점 쪼그라들어요. 대한민국도 쪼그라들고 다른 유럽이나 아니면 뭐 다른 5대양 6대주 대부분의 나라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 세계는 가난해지고 그 회사들만 더 커지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서비스를 지배를 하니까 또 금융 서비스의 바탕은 또 금융이잖아요. 다 돈 빌려서 하니까. 금융이 바탕이 된 서비스를 지배를 하니까 세상이 지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일단은 금융으로 사람들이 똑똑해져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 되겠죠. 10대 때부터 그런 것들을 알고 경험을 하고 그쪽 전문가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투기를 하고 뭘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지금 이 시대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 할 수가 있겠죠. 음, 그래 이제 그 대한민국 그것이 이제 잘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그 몇 개월 사이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래도 계속 주식이 올랐거든요.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해서 국부 유출이 얼마나 많이 되는 거예요. 많이 빼가잖아. 우리가 좀 벌었다 하면 빼가고, 벌었다 하면 빼가고. 좀, 좀 우리가 호구가 되는 것 같아요. 호구가. 그럼 외국인 투자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똑똑해지면 좋겠어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요즘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조금 이전부터 많이 경험을 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많이 똑똑해진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쪽 분야에 조금 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사무량심을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려다 무량심을 결국 얘기 안 했네. 사무량심은 첫 번째는 자무량심이에요. 자비가 무량하다. 흔히 말하는 사랑이 끝이 없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마음도 주고요. 또 가진 것도 물건도 있으면 주고요. 무조건 주는 거죠. 무조건 다 주는 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무주상으로 주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아. 내가 사랑을 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 자식과의 관계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있지만 반대로 자식에 대한 기대도 같이 있다고요. 보상 심리가 있다고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하는데 네가 기대에 엄마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아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그래서 자식을 이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저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니? 집착을 하게 돼요. 존중을 해서 서로 상호 친구처럼 지내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죠. 세대 차이도 있고 내가 아무래도 어른이고 더 오래 살고 내가 세상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어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아는 게 아니고 20대, 30대가 세상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아들, 딸이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리석은 분야도 있겠죠. 그걸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분야가 있어요. 내가 더 나은 분야가 있고 내 아들, 딸이 더 나은 분야가 있어요. 내 아들, 딸이 못한 분야가 있고 내가 또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뭐 경제를 더 못하든 마음 쓰는 걸 더 못하든 뭘 못하든 잘하고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일 훌륭한 것은 이렇게 내가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경험해봐서 스스로 경험해봐서 이게 기구는 아니구나 지혜를 만들어 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 스스로 경험해서 지혜를 만들게 하는 것은 부모님이 해줘야 될 일이죠.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저렇게 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서로 트러블만 생기고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네가 하는 것을 나는 지지해, 잘 믿어, 너는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서로 실패했을 때도 다시 한번 또 해, 괜찮아 라고. 나도 여러 번 망했어 이러면 너도 여러 번 망해봐야 돼, 여러 번 도전해봐야 돼 라고 하면서 힘을 줘서 그렇게 했을 때, 열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우리 아들 딸은 더 나은, 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무량심이에요. 사랑이 끝이 없으려면 이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아들 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많이 있잖아. 얘가 불법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얘가 또 뭐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제 측은지심이 정말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 나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보다 많은 돈을 가진 삼성의 재벌가, 뭐 현대의 재벌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측은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들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 훌륭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측은지심을 갖고 스님, 큰 스님 되세요. 상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측은지심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여러분들이 나보고 불쌍히 할 수 있어. 부처가 안 되고 저 출가해가지고 저렇게 괜히 불쌍하고 있고 뭐 포기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에이 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진짜 스님 공부하세요. 이렇게 이제 측은지심. 그렇다고 불쌍하다고 뭐 이렇게 아랫사람처럼 하는 건 아니고요. 에이, 우리보다 돈이 더 많고 권력이 더 많은 사람이 불쌍해. 그것은 우리가 불쌍하다는 그런 말들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고요. 그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중국의 국회의원이 더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우리 아들이 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누군가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미워할 게 아니라 그분이 거짓말을 안 하고 바른 길로 가면 좋겠다. 누군가 나에게 돈 빌려가고 안 갚아. 마음으로 막 원한이 막 생겨. 그러기보다는 그분이 돈 많이 벌어서 언젠가는 갚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역시 측은지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측은지심, 비심은 자비심, 사랑하고 연민이 여기는 마음은 서로 굉장히 많이 닮아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그러고 이제 세 번째 마음은 희심이에요. 기뻐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항상 기뻐.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하니까 너무 기쁘잖아. 행복하잖아. 우리가 숨 쉬고 있으니까 행복하잖아. 제가 말할 수 있으니까 행복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가 서로 인연이 된 것이 행복해. 저 하늘을 보니까 그냥 행복해. 하늘과 내가 같이 있잖아. 저 땅을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저 책을 보니까 모든 걸 봐도 너와 나로 인해 행복해. 이것이 이제 희심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가 우리 아들이나 누군가 부처님한테 불공을 올려. 와, 세상에. 너무 잘했다. 우리 사촌이 땅을 사. 와, 세상에. 어느덧 딱 부자가 됐네. 그것이 바로 희심이라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모두 다 평등해야 돼요. 누구한테는 그렇게 해. 누구한테는 사랑하고 측은지심을 내고 같이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는 그렇게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해. 이러면 이제 이것은 쪼잔한 거예요. 이제 너무 취향이 분명해버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평등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심이에요. 평등할 사자. 마음을 버려야 돼. 애착에 대한 이런 마음을.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이런 것을 버리고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게 사심이죠. 이 네 가지 마음은 서로 유관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죠. 평등해야지 사랑에 대한 마음,
측은지심이 있어야지 사랑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고요. 사랑해야지 같이 또 함께 할 수, 함께해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같이 있으니까 기쁘잖아. 또 기쁘니까 또 더 사랑이 더 커지잖아. 또 연민심을 더 내고 측은하니까 아휴 우리가 빨리 부처가 돼야지 깨달음을 해야지 하니까 더 이제 그 사랑에 대한 마음도 더 크고 평등한 마음도 더 크고 해지는 거죠. 머릿속에 이 네 가지를 항상 둬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를 미워하지 말자고 우리. 나도 미워하는 마음 생겨요. 생길 때 알아차려야죠.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아우 세상에 전 세계가 신천지 때문에 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 그들이 참 고통의 시간을 갖는구나. 물론 이제 저는 스님이니까 그들이 모두 다 부처님 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거기서 헤매지 마시고 거기서 헤맨 다음 그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스님이니까 거기서 헤매지 마시고 일로 오세요. 성불하세요. 누가 잘했나? 누가 다릅니다. 편합니다. 동자보살이 잘했고 수영보살